AI 교육을 하고 AI 솔루션을 도입했지만 여전히 AX는 모호합니다. 리더들은 2026년 어떻게 AX 로드맵을 짜야 할까요? 국내 AX 최고 전문가 김지연, 박성혁의 리더를 위한 AX 로드맵 설계 워크숍. AX 전략 수립의 프레임워크 설명과 워크북 제공. AX 로드맵 AX 전략에 대한 해답을 얻어가십시오. 엔비디아 특정 시장에선 절대 못 이기지만 이 시장만큼은 엔비디아도 우리를 못 이긴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AI 서비스나 제품을 가지고 있는 B2B 고객이 어떠한 딥러닝 모델을 쓰더라도 저희 칩에서 잘 돌아갈 수 있는 풀스택 기술을 통해서 개발자나 고객사가 최신 모델들도 쉽게 올릴 수 있는, 그게 핵심이거든요. 애플은 AI 칩을 양산에 성공해서 많이 팔리고 있고 퀄컴도 마찬가지고요. 이 AI 반도체 기술 개발 차원에서 봤었을 때는 엣지 반도체에서는 동등한 수준 이상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네, 안녕하셨어요. 대한민국의 토종 반도체 설계업체 하면 리벨리온, 퓨리오사 AI, 디벡스 이렇게 삼총사를 꼽는데요. 또 있습니다. 모빌린트라고요. 들어보셨습니까? 2025년, 2026년 연달아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면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 박영선의 테크토크는 모빌린트의 신동주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CES 2025년, 2026년 연달아 혁신상을 받으셨는데 2025년에는 AI 칩으로 받았고 이번에는 독립형 엣지 AI PC인데 어떤 겁니까 이게? 작년 CES가 온디바이스 AI가 좀 키워드였었어요. 네. 저희가 온디바이스 AI 전용 AI 칩인 레귤러스 오늘 좀 가져놨는데요. 지금 이게 한 1.7cm by 1.7cm의 작은 칩인데 가전이나 드론, 로봇, 스마트 카메라나 CCTV 같은 곳에서 굉장히 고성능의 AI를 낼 수 있는 온디바이스 AI 칩이고, 온디바이스 AI가 사실 2024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핫하진 않았습니다. 25년 CES에서 주목을 받으면서부터 유명해졌었는데 때마침 저희가 관련된 칩이 이미 제품을 출시했다 보니까 그걸로 이제 CES 혁신상을 받았었고요. 올해 이제 26년 CES 혁신상은 온프레미스 쪽 좀 더 고성능의 칩인 요 에리스 칩, 엣지 AI PC에 요 칩이 들어가 있고요. 네, 요 칩이 요 칩보다 성능이 한 8배 정도 됩니다. 작년에가 온디바이스 AI가 키워드였다고 하면 올해는 피지컬 AI일 것 같아요. 피지컬 AI랑 온디바이스 AI가 결은 비슷한데 좀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피지컬 AI에서 훨씬 더 좀 높은 성능이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로봇이 움직여야 되니까. 맞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로봇과 같은 것에는 전력 효율도 중요하지만 또 성능도 되게 높게 필요로 하는 쪽이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그 피지컬 AI에 또 맞는, 그리고 또 최근에 엔비디아가 DGS 스팍이라고 개인용 슈퍼컴퓨터 같은 걸 발표했었는데 맞습니다. 한 6, 700 이상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혁신상을 받은 저희 MLX A1이라는 제품이거든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성능은 엔비디아께 좀 더 높고요. 가격은 저희가 2, 300만 원이어서 개인용 슈퍼컴퓨터 같은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어서 거기에 더해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관제센터나 이런 산업 환경에서도 쓰일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AI PC 시대가 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을 칩에서 박스로의 변화 이렇게 표현합니까? 보통? 2025년에는 칩 자체로 수상을 했다면 올해는 칩이 들어간 실제 제품으로 나왔다 보니까 AI 박스도 하나의 제품이고 AI 카드, AI 서버, AI 카메라, 이제 다양한 제품 레벨로서 시장에 진입에 본격화하고 있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빌린트는 창업을 2019년에 했죠. 그런데 처음부터 이 엣지 시장을 타겟으로 했다. 남들은 다 서버에 관심을 가졌는데 사실 2019년이면은 꽤 이른 시간인데 어떻게 그런 시장이 보였습니까, 눈에? 제가 카이스트 반도체 시스템 연구실이라는 대학원에서 AI 반도체, 그러니까 NPU라는 분야를 굉장히 초기부터 연구 개발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주목했었던 게 AI, 딥러닝 분야였고요. 그럼 딥러닝 전용 반도체를 만드는데 가장 의미가 있는 게 어딜까라고 했었을 때 온디바이스 엣지 분야는 디바이스가 요구하는 그 가격, 효율, 전력, 컴팩트한 이런 부분들을 만족시키는 칩이 없다 보니까 이 엣지 AI 반도체야말로 엣지 AI를 가능하게 하는 굉장히 필수적인 분야다 라고 해서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었고요. 엣지 AI 하면은 가전제품, 드론 이게 다 되잖아요. 그 들어가는 분야를 한번 쫙 설명 좀 해봐 주실래요? 정말 많아가지고 네. 일단 거의 모든 가전에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에 이미 이 MPU라는 게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안에 들어간 지가 벌써 한 5년 이상 됐습니다. 요즘 AI PC도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율주행차, 최근에 테슬라의 FSD가 굉장히 화제이기도 한데요. 요즘엔 의료기기 쪽에서도 많이 이쪽 분야가 되고 있고
또 스마트팜, 요즘 공장 자동화의 거의 모든 라인에 AI가 쓰이고 있고요.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드론도 있고. 드론이랑 로봇 사실 또 가장 집중받는 분야 중에 하나이고, 최근에는 더 나아가서 우주 쪽, 위성이나 이런 쪽도 많이 협력 제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모빌린트 제품을 어디다 주로 팝니까? 고객사가 어딘가요? 저희는 B2B 비즈니스에 좀 더 집중하고 있고요. 엣지 부분을 온디바이스랑 온프레미스 쪽으로 나눠서 좀 타겟하고 있는데요. 온디바이스라고 하면은 디바이스 자체, 그러니까 로봇이나 드론이나 뭐 CCTV, 스마트 카메라, 가전처럼 디바이스에 저희 칩이 탑재되는 분야이고요. 온프레미스는 엣지긴 한데, 엣지라는 것은 클라우드, 그러니까 인터넷 연결 없이 AI가 필요한 그곳에서 처리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이 건물 안에 CCTV가 뭐 100개 있는데, 그 100개의 CCTV를 클라우드로 데이터 센터로 안 보내고 이 건물 내에 있는 서버에서 처리한다. 이건 온프레미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제나 스마트 팩토리, 뭐 다양한 분야의 AI 제품이나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 고객이 저희 고객입니다. 뭐 최근에 POC를 하고 있는 곳은 뭐 LG전자 같은 곳도 있고요.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뭐 대기업들이랑도 많이 하고 있고, 뭐 하나도 있고, 스타트업이나 중견기업, 중소기업 굉장히 다양한 곳들이랑 협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AWS랑도, 거기는 뭐 저희 고객이라기보다는 이 엣지 AI 시장을 함께 공략하는 파트너로서 저희가 등록이 완료돼서 제 AWS 홈페이지에서도 저희 제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엣지 시장을 노리는 대한민국 토종 팹리스 가운데 하나가 딥엑스가 또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경쟁사입니까? 아니면 친하게 잘 지냅니까? 국내 AI 반도체 회사들 포지션으로 봤었을 때 디벡스가 저희 모빌린트랑 국내에서 가장 유사한 곳이고요. 사실 경쟁사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 AI 반도체 시장이 워낙 크고 지금 이 시장을 같이 좀 만들어가고 또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관점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페이스메이커와 같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시스템 반도체, 엣지 AI 반도체 분야에서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이 같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시장이 크기이기도 하고요. 글로벌 경쟁이잖아요. 국내 AI 반도체 회사들 뭐 항상 얘기하시는 게 글로벌이거든요. 결국 글로벌 레벨로 경쟁해야 된다. 이 AI 반도체는 개발자가 쓰기 쉬워야 한다. 뭐 이런 철학을 신 대표가 갖고 계시다고. AI 반도체가 범용성은 하드웨어 아키텍처뿐만 아니라 거기에 컴파일러,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이 풀스택 기술을 통해서 개발자나 고객사가 최신 모델들도 쉽게 올릴 수 있는, 결국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모빌린트도 풀스택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풀스택 전략으로 가고 있는 부분은 맞고요. 다만 저희는 엔드 어플리케이션이나 엔드 제품까지 직접 하기보다는 AI 서비스나 AI 제품을 가지고 있는 B2B 고객이 어떠한 분야나 어떠한 딥러닝 모델을 쓰더라도 저희 칩에서 잘 돌아갈 수 있는 풀스택 기술. 근데 거기에는 이 하드웨어, 뭐 컴파일러,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기술들이 다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풀스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뭐 로봇을 직접 만들거나 자율주행차를 직접 만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지컬 AI 시대. 다시 말하면 로봇의 시대가 지금 오고 있고 2026년에 화두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로봇이야말로 이 엣지 AI 반도체가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드디어 이제 모빌린트의 세상이 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로봇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으세요? 로봇 시장은 저희가 단 하나의 시장을 타겟해야 된다고 하면 로봇을 타겟해야 될 만큼 저희에게 되게 중요하고 딱 맞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로봇이 지금 빠르게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아직 초기이긴 합니다. 그 분야에만 집중하기에는 아직 충분하진 않아서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가장 핵심이지만 집중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퀄컴이라든가 애플 같은 이제 글로벌 빅테크 회사들도 요즘은 이 온디바이스 AI 칩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거대한 공룡들과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싸우세요? 애플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곳에서 이미 AI 칩을 양산을 성공해서 많이 팔리고 있고, 퀄컴도 스냅드래곤 마찬가지고요. 상용화 관점에서는 그 두 기업이 훨씬 앞서 있는 게 맞지만, 이 AI 반도체 기술 개발 차원에서 봤었을 때는 저희가 뭐 패스트 팔로워라기보다는 항상 저희가 퍼스트 무버라는 생각으로 쭉 해왔었거든요. 저희가 타겟하는 엣지 AI 반도체에서는 충분히 동등한 수준 이상의 기술 경쟁력을 더 확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거의 100분의 1의 인력과 자금 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여기까지 왔다 보니까 최근에 이 AI 반도체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지원과 관심과 기대를 해주시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자금과 리소스를 활용해서 경쟁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 같아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국내 메모리 기업들하고는 어떤 협업을 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 요 칩 하나 쓸 때 메모리 칩 4개 쓰거든요. 그리고 요 칩에는 이제 메모리 칩을 하나 쓰는데요. LPDDR 메모리를. 저희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메모리를 둘 다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저희 제품에 시스템 반도체와 국내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함께 해서 그런 협력 관계도 있고, 요즘에는 실제 메모리 사이드에서 연산의 일부를 담당해서 훨씬 좀 효율적으로 하는 그 부분이랑, 그 다음에 뭐 HBM 외에도 뭐 3D 메모리나 커스텀 HBM이나 좀 다양한 신기술들이 있는데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되게 밀접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엣지는 HBM이 아닌 더 작은 메모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스타트업과의 그 협업이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국내 AI 반도체 회사들도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오르고 있다 보니까 충분히 협력할 게 많고 또 협력에 대한 의지가 양쪽 다 있다 보니까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그 엔비디아가 29조 원을 들여서 그록 인수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엔비디아 그록을 선택한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엔비디아랑 다른 기술 스택을 가진 회사를 인수한 것 같아요. 그록은 정말 철저하게 추론 중심이고,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도 디램 메모리, 그러니까 HBM이나 LPDDR 메모리 안 쓰는 풀리 온칩 메모리, SRAM이라는 온칩 메모리만 쓰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좀 더 학습 중심이면 정말 추론 중심, 그리고 기술의 아키텍처적으로 봤었을 때도 이제 엔비디아는 뭐 GDDR 메모리나 HBM 메모리, LPDDR 메모리, DRAM 중심인데 여기는 SRAM 중심이다 보니까 좀 완전히 좀 다른 NPU 회사들은 엔비디아랑 조금 비슷한 방식으로 경쟁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록은 어떻게 보면은 좀 니치 마켓을 공략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특정 시장에선 절대 못 이기지만 이 시장만큼은 엔비디아도 우리를 못 이긴다. 약간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인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러면은 엔비디아의 GPU와 그록의 LPU가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거의 모든 시장을 커버하고 있지만 SRAM 베이스나 추론 중심의 NPU가 더 강점을 낼 수 있는 분야까지 그록이 또 강점이 있다 보니까 또 어느 정도 또 비즈니스 내고 있거든요. 공동에 이미 오더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실질적인 미래의 위험 요인일 수도 있고, 다른 회사들이 또 그걸 또 인수할 수도 있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하지 않았나 싶은 부분이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엣지 쪽에서는 좀 테크니컬하게 보면은 그록의 칩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빠른데 큰 모델을 돌리려면 수백 개, 수천 개를 써야 됩니다. 근데 데이터 센터에선 괜찮습니다. 어차피 데이터 센터는 수만 개, 수십만 개를 연결해 놓다 보니까 괜찮은데 엣지는 수백 개를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록의 인수는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컴퓨팅 쪽의 추론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고, 이 엣지 쪽의 추론이랑은 조금 거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HBM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엔비디아가 그록 인수함으로써 HBM을 좀 덜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뭐 그록 인수랑도 별개로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엔비디아가 HBM이 아닌 뭐 GDDR이나 LPDDR 메모리를 쓰는 신규 제품들을 또 발표를 했었고, 앞으로도 더 발표할 것 같아서 당연히 HBM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은 학습이나 추론이나 분야의 특성마다 HBM, 뭐 GDDR, LPDDR 혹은 뭐 SRAM이라든지 다른 이런 부분들을 좀 복합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2019년에 창업하셨잖아요.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언제예요? 2020년에 암 지원이 되게 컸었거든요. 뭐 작은 이어폰부터 뭐 가전에 들어가는 칩, 뭐 스마트폰, 슈퍼컴퓨터까지 암 CPU가 다 필요하고, AI 반도체 회사들이 만드는 시스템 반도체에도 암 CPU가 되게 필수적입니다. 근데 초기 기업이 그걸 활용하기에 너무 비싸거든요. 그때 저희가 시제품 개발에 무상으로, 무료로. 제가 그 조건을 내걸었어요, 암에다가. 그래서 그 적합한 시기에 또 적절한 지원을 이렇게 계속 해와 주셔가지고 20년의 그 관계가 있어서 암이 국내 팹리스들이랑의 관계가 되게 깊어졌어요. 그렇죠. 이번 CES에서도 네. 암에서 초청해 주셔가지고 크게 도움이 되셨다니까 저도 좋습니다. 2026년 AI 반도체 시장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까지는 좀 기대에 비해서 AI 반도체가 결과가 조금 안 나오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26년에는 그래도 결과가 이제 나오는구나, 앞으로 점점 더 나오겠구나가 실체적으로 좀 드러나는 시기일 것 같고요. 국내 AI 반도체 회사들에게는 25년이 약간 모의고사, 처음 약간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는 단계고, 이제 본격적으로는 26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26년이 제대로 된 성적표를 받아야 되는, 결과를 좀 보여줘야 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6년 붉은 말의 해 열심히 뛰시기 바랍니다. 박영선의 테크톡,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